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희정 선생이고요. 사실 우리가 한 2월 달인가 한번 세미나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개발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다가 또 뭐 추가하고 올려야지, 추가하고 올려야지 계속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미뤄져 버렸습니다. 이게 더 미뤄지다 보면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가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약간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왜냐면 다들 직보 시간 다가와 오죠. 거의 이제 기말고사 마무리돼 가면서 한참 바쁘실 텐데 지금이라도 이제 공개를 해서 마지막 직보 때 그때의 자료를 좀 활용해서 좋은 자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공개를 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제목을 이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라고 해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 2.0 때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만 이번 3.0 업데이트에서 정말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지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번 마지막 그 직보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다른 학원,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이 최고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3.0에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요거 아주 이제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사실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최근에 조금씩 더 느려진 거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의 퀄리티를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토QM 프로그램 자체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뒤쪽의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퀄리티에 관련해서요. 사실 인공지능도 요즘 난리잖아요. 요즘 뭐 제미나이 3.0 프로 이번에 나온 것도 난리고, 또 GPT가 뭐 5.0 나왔다, 5.1 이번에 나왔다고 하고, 또 클로드의 소넷 4.5 이거 나온 지 또 한참 됐죠. 이런 것들 계속 저희 오토QM의 반영을 실시간으로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조합해서 사실 저희 오토QM은 특정 그 인공지능 한 종류만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활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까지 세 가지가 다 동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과정이 길어지면서 조금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3.0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배속 기능이 지원됩니다. 배속 기능.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정회원분들에게만 지원이 되는데요. 정회원분들은 이번 3.0 다운 받으셔서 문제 만드셔 보시면 한 번에 세 문제씩 작동됩니다. 3배속입니다. 이 3.0 버전은 제가 이미 공개를 해 놨고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거 혹시 제가 그 전에 뭔가 이제 버그 같은 것 때문에 제가 미리 드렸던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거 새로 다운받아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세미나 직전까지도 계속 마지막 업데이트까지 제가 마무리를 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받으셔야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3.0 버전 받으시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고요. 기존 일반 회원이셨던 분들도 제 홈페이지 그 프론티어 잉글리시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가입해 주시면 3배속 모드 바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그 정회원의 혜택은 기존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무제한 불러오기가 다 가능하고요. 물론 향후에도 내년에도 실행되는 모의고사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정예원은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3배속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예원 가격은 1년에 10만 원입니다. 네, 세 문제씩 동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진행해 보시면 화면에 표시되는 거 보일 거거든요. 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업데이트가 총 5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3배속 기능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드디어 교재 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제 문제만 만들었죠. 문제 만들고 실전 모의고사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이거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교재 부분이 굉장히 뭐 화려한 이런 교재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수업에 이제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드셔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알차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디자인 같은 것들 좀 더 나중에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좀 할 예정이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좀 알차게 구성해서 실제 수업 교재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교재하고 숙제까지 한 번에 세트로 만들어서 그냥 뭐 버튼 몇 번 뚝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좀 허접한 교재 사용하셨더라면 요거 이용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교재로 실제 수업에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업데이트는요, 자, 전 유형에 대해서
지문 변형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요것도 사실 좀 대박 기능인데요. 요즘 워낙 인제 학교들이 웬만한 학교들은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거 인공지능 다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외부 지문 같은 경우가 뭐 인터넷 좀 검색해서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같은 것들 고런 것들 가지고 인제 변형해서 내시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에 학교 문제들 분석해 보면 이 학교 변형 외부 지문 나온 지문들을 구글에 검색해 봤을 때 잘 검색이 안 되죠. 요즘에는 구글에서 뭐 검색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 활용해서 지문을 변형한 다음에 이걸로 문제를 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좀 대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제 AutoQM 3.0 에서는요. 모든 지문들을 모든 유형들, 우리가 뭐지 지금 뭐 노말과 하드 난이도 다 합치면 한 40 가지 이상 유형들이 있는데요. 모든 유형에서 지문 변형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문 변형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문 변형에도 옵션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일단 지문 길이, 기존 길이보다 짧게 할 건지 비슷하게 할 건지 더 길게 할 건지, 그다음에 난이도, 더 쉽게 할 건지 비슷하게 할 건지 더 어렵게 할 건지. 요게 끝이 아닙니다. 지문 내용에 대한 변형, 내용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내용 변형을 그냥 이게 이제 학교마다 워낙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옵션들을 제가 추가했는데요. 뭐 지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뭐 지문 길이나 아니면 뭐 난이도, 특히 어휘 난이도 같은 거 요런 것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지문 내용에서 세부적인 소재를 바꿔버릴 것인지, 아니면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지문의 요지가 바뀌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주장하는 글에서 뭐 원래 지문이 A에 대한 찬성 주장이었는데 실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보면 뭐 다음 글에 뭐 요지 같은 걸 물어보는데 글을 읽다 보면 중간부터 뭔가 흐름이 바뀌는 경우 있죠. 뒤에 가서는 원래가 이게 A에 대한 찬성 글이었는데 A에 대한 반대 글로 바뀌는 거. 요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지를 바꿔버리는 변형 가능하고요. 그다음 또 네 번째로 마지막 바꾸는 것이 이제 간접 연계. 요게 인제 우리 수능의 간접 연계 아시죠? EBS의 지문 소재 활용해서 간접 연계를 출제하는 거. 고런 방식으로까지 변형이 됩니다. 요런 디테일한 변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그 외부 지문에 맞게 지문을 변형해서 숙제를 만들 수 있다. 요런 기능이 네 번째이고요. 세 번째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게 이제 동형 문제에 대한 관리 기능인데요. 사실 인제 이 AutoQM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고퀄리티 자료가 이 동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왜냐면 이 동형 문제라는 것은 각자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학교에 그 학교 내신 시험지를 똑같은 유형으로 그대로 복제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굉장히 좀 편하게 관리하고 편하게 출제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주요 업데이트 내용들이고요. 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메뉴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그 load questions가 이게 기존에 문제에 불러오는 기능들이었죠. 자,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면요. 자, 기존 화면에서 여기에 그 load from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기존 지문들하고 이제 기출 문제 원본 혹은 변형 문제 요것들을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기존까지는 요게 이제 그 정회원 전용 기능이었었고요. 뭐 그냥 모의고사 지문만 불러오는 것들은 전부 다 가능했지만 기출 문제 원본 요거는 그 모의고사 원본 문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변형 문제가 말 그대로 온갖 그 각종 유형으로 변형 문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요런 것들이 원래 정회원 분들만 이제 이용 가능했는데, 내가 정회원 가입하기에는 그렇게 모의고사를 많이 쓰진 않는다. 근데 가끔씩만 모의고사를 쓴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프론티어 잉글리시 들어봐서 거기서도 모의고사 고르고 결제하고 다운받고 이것도 번거로웠죠. 그거를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안에서 바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밑에 이제 안내문에 써 있는데요. 일반 회원분들의 경우에 요거 눌러도 다 접속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불러올 때 요거 포인트를 사용해서 문제가 불러와집니다.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변형 문제 같은 기존 그 원본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 불러올 때 40포인트고요. 변형 문제가 한 번 불러올 때 200포인트입니다. 200포인트면 정가 기준으로 14,000원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 모의고사 한 회 변형 문제 한 세트가 2만 원인데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에 또 다량으로 또 포인트를 구매하시면 또 많이 또 할인되고 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면 실제 구입 단가는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꼭 정회원이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일반 회원분들도 기존 포인트를 활용해서 이 변형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다.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만드는 기능 관련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만드는 부분에서는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러한데요. 요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봐 봤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그 프로그램을 켜 놓고 여기서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시만요. 자, 여기 이 make questions 눌러 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그 체크 박스, 여기가 원래 이제 텍스트였었죠. 그래서 이게 뭐 선택 지우고 뭐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체크 박스로 대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 좀 달라져 있는 것이 여기 옵션 버튼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 옵션 버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세부적인 변형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휘 1단계를 내용을 변형해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옵션 클릭해서 여기 지문을 변형하여 출제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하고 길이 또 내용 변경 방식 이런 것들을 고르셔서 아까 설명 다 드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골라서 확인 눌러 두시면 여기 옵션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들어와 있는 경우엔 그 옵션이 기본 값에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문제를 출제를 하면 그 내용이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 이건 직접 한번 문제를 좀 바꿔보면서 샘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 내용일치를 그리고 내용일치 옵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그 내용일치가 문제를 뽑아 보시면 TF 형식으로 맞는 거 T, 틀린 거 F 고르는 거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좀 이제 그거보다는 오지선다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지원됩니다. 문제에서 오지선다로 출제 가능한데요. 그 오지선다에 대한 것들은 마지막에 편집본 추출 때 그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 오지선다로 낼 거면 이 정답의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한 개만 고를 거냐, 뭐 두 개, 세 개 할 거냐. 그거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랜덤의 경우는 정답 개수가 한 개부터 네 개까지 랜덤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네 개를 해버리면 이제 틀린 거 한 개 되는 거니까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내용 불일치로 출제가 됩니다. 내용 불일치로 한번 해볼까요? 선지의 길이는 기존에 있던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지문 변형 옵션에서 여기를 뭐 요지 변경 이런 걸로 한번 해서 확인하고 요거 문제 한 개만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문제가 밑에 체크되어 있었군요. 요런 거 이제 가끔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돼 있는 거를 깜빡하고 이거 모른 채로 눌러버리면 요거 쓸데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거 이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출제 시작을 눌러보면요. 일종의 뭐랄까 전광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대시보드가 나와요.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이제 낼 것인지 요게 한 번에 다 표시가 되고요. 지금 선택한 문제들의 개수와 유형들의 개수 그리고 아래쪽에 소진 포인트까지 예상 포인트까지 나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요게 그 내용 변형이 들어가게 되면 1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 변형은 1포인트가 추가된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남아있는 거하고 전체 냈을 때 소진 예상 포인트하고 요거 활용해서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구매한 다음에 출제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게 다 떨어져서 중간에 멈춘다고 할지라도 기존 분 사용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포인트 충전하고 그대로 다시 출제하시면 이어서 출제됩니다. 절대로 출제가 된 것이 중복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좀 이제 걸리긴 할 텐데요. 자, 내용일지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곧 들어올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변형되어 있는지 같이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 같은 경우 제가 이 변형을 요지 변형이나 뭐 소재 변형하지 않고 그냥 변형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 같은 글을 가지고 뭐 어휘나 뭐 길이 정도만 바꿔놓으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정작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안 읽어도 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일치 문제인데 내용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문이 그냥 안 읽고 그냥 풀어도 원래 알던 지문으로 풀어도 풀리죠. 근데 뭐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변형을 했을 때는 꼭 읽어봐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내용 변형하고 그냥 뭐 변형 없이 하는 거하고 각자 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출제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저는 서버 쪽에서 작업되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 다 변형 다 완료됐고 문제 출제됐고 이제 검토 작업 들어가는 중입니다. 조만간 출제된 것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개씩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여기 배송 모드 시작이라고 하는 거 정회원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여기 배송 모드라고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동시에 세 개가 동시에 출제가 되고 세 문제가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출제할 때 걸리는 시간은 문제 유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 보통 한 문제당 3-40초 정도 걸리지 않나 싶어요. 30초에서 40초 정도.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뭐 주무시기 전에 틀어 놓고 주무시면 다음 날 일어나셨을 때 다 출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제대로 만든 적이 없다는 거 어떤 말씀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한 뭐 1분 이내로 이제 만들어지기는 했죠. 요 문제가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다른 그 인공지능 사용한 변형 문제하고 퀄리티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내용 이제 보시면 여기 자, 지문이 이렇게 이거는 여기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끝에 뭐 이 뒷부분만 한번 좀 봐주시면요. 뭐 green infrastructure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내용이 바뀌었죠. 이 뒷부분이요. 자, 앞에는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중간부터 뭔가 내용을 바꿔서 마지막에 결말은 좀 다른 쪽으로 끝나도록 이런 식으로 요지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이 바뀌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이 내용을 뭐 선생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해 주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휘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 변형 들어가면요. 해설지에 거기에 자동으로 전문 해석하고 여기 어휘가 다 붙습니다. 변형된 자료에 그 변형된 지문에 어려운 어휘들하고 전문 해석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형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1포인트 추가되는 겁니다. 지문 내용 바꾸면서 전문 해석이랑 어휘까지 포함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지문들을 전부 다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출제 Make Questions에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좀 다른 내용도 소개를 드려보자면요. 자, 여기에 그 신유형 추가된 게 있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 주제 영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주제 영작은 뭐냐면 기존 영작하고 다르게 기존 영작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에서 어려운 어구를 하나 뽑아서 이걸 영작하는 거였죠. 주제 영작은 말 그대로 그 지문의 주제를 바로 영작하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참고로 문제 유형들에 대한 소개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뜹니다. 간략하게요.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영작하는데 여기 옵션 들어가 보면 이거를 명사구로 원래 이제 주제가 보통 명사구니까요. 명사구로 영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지처럼 문장으로 영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주제문 길이를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주제문 너무 짧은 거라든가 너무 긴 거 좀 싫으면 이런 주제문 길이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영작은 원래 주제 영작은 2포인트가 사용이 되고요. 요건 상대적으로 좀 일찍 끝날 겁니다. 자, 벌써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이 글의 주제 방금 15단어로 제가 설정했는데요. 뭐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되거든요. 한번 세 볼까요? 1, 2, 3, 4, 5, 6 이거 6으로 치죠. 7, 8, 9, 10, 11, 12, 13, 14, 15. 15 맞네요. 완벽하죠. 챗 GPT가 이런 거 잘합니다. 15단어로 정말 완벽하게 딱 맞춰 영작하는 거. 자, 이렇게 영작을 하나 뽑아서 주제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노말과 하드의 차이는 뭐냐면요. 노말의 경우에는 그냥 순서 변형식입니다. 순서 나열식이에요. 주어진 거를 배열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좀 쉬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드 버전의 경우에가 어형 변화랑 단어 추가가 가능한 버전입니다. 이제 그거의 경우는 동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원형으로 바뀌어 있고요. 명사도 이제 s 같은 거 다 떼고 뭐 ing 같은 거 다 원형으로 바꿔 놓고 또 이제 관사나 이런 거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추가하고 어형을 변화해서 만드는 거. 자, 그게 이제 하드 방식이고요. 노멀 방식은 이렇게 변형만 단어 순서만 배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노멀 방식입니다. 자, 그게 이번에 추가된 신유형입니다. 그리고 기본 영작 문제도 좀 신유형 추가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요거 이제 사용하셨던 선생님께서 뭔가 건의를 좀 해주신 걸로 제가 만들었는데 먼저 영작의 개수 한 지문에서 하나만 뽑기에 좀 아깝다. 한 지문에서 영작을 뭐 한 2개 혹은 뭐 3개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지원된다. 한 지문당 뭐 3개씩 만들 수 있고요. 좀 더 지면을 활용하기 좋겠죠. 그다음에
기존에는 인제 그 한국어 뜻을 본문의 한글 뜻을 넣어 놓고 그다음에 고거 영작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학교들은 그 한글 뜻을 안 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한글 뜻 없이 그냥 빈칸만 뚫어 놓고 빈칸에 들어가며 영작하라고 고렇게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건 지문 변형 옵션이고요. 요걸 일단 꺼 놓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유형으로 이 두 가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 지문당 3개 만들고 그다음에 한글 뜻 없이 그냥 빈칸만 가지고 영작하도록 요렇게 한번 해 보고요. 이번엔 제가 이거를 2개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3개 해 볼까요? 3 개까지 동시에 된다고 했으니까요. 요 3개 하고 영작 1번 이 노말 선택해서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하면 포인트가 6 포인트 사용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세 문제를 한 개의 배치로 이거 배치 영어입니다. 배치 한 그 덩어리죠. 하나의 배치로 동시에 처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배치 처리 중인 거고요. 3개 동시에 끝나는 거 보이시죠? 와, 요거 정말 만들어 보시면 아주 속 시원할 겁니다. 3개가 한 번에 팍팍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해당 문제 한번 보러 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빈칸이 3군데 뚫려 있죠. 1 번, 2 번, 3번 3개 뚫려 있고요. 보기 따로따로 주어져 있고요. 정답 3개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한글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해석 없이 할 수 있는 게 방금 그 추가된 옵션이고요. 요거 바꿔 볼까요? 여기도 이제 옵션 방금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창에 아래쪽에도 옵션 버튼이 있거든요. 요것도 노란색 불 들어와 있는 이유가 기존 기본 값에서 바꿨을 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대로 클릭해 보시면 동일한 옵션이 뜹니다. 요거 다시 원래 기본 값으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재출제를 해 보면요. 자, 이게 원래 그 영작 문제니까 2개 유형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형태죠, 이렇게. 여기에 한글 해석을 주고 그다음에 배열하도록 하는 거. 요런 방식에서 한글 해석 없이 빈칸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요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워드 파일로 추출해 보면 요거 밑줄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밑줄이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당연히 나중에 밑줄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영작 부분 문제가 좀 더 강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사소한 거지만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요. 자, 위쪽에 이제 이런 탭들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요런 탭에서 내가 지금 자료 제작에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고 나서 인제 이걸 껐는데 다시 켜게 되면 요게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금 자료 제작에서 왔잖아요. 요거 딱 켰을 때 내가 선택한 탭들이 기억이 돼 있어 갖고요. 요걸 그대로 다시 한번 복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 선택한 그 지문 번호 기억 요거는 뭐냐면 요게 원래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얘를 켰을 때 기본적으로 선택이 다 됩니다. 이렇게요. 무조건 다 낼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이번에 전체 문제를 다 안 내고 요게 3 개만 내고 싶다. 근데 요거를 껐다 키면 또 자동으로 선택이 돼 버리니까 요 기억을 눌러 두시면 껐다가 켜도 그대로 3 개만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기화는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문제 출제에서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3 개를 내고 자료 제작에서는 뭐 이렇게 3 개를 내고 이렇게 뭐 따로따로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출제는 이렇게 3 개, 자료는 이렇게 3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함께 출제를 체크를 하시고 요렇게 체크하시고 요렇게 출제를 하면 고게 한 번에 한 번에 출제가 다 됩니다. 끝나고 또 하고 끝나고 또 하고 할 필요 없이 여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선택 동기화를 눌러주시면 지금 체크한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똑같이요. 이렇게 좀 더 똑같은 지문만 가지고 만들 거라면 여기 체크가 돼 있는 게 편할 거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문제 만드실 거라면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문제 불러오는 거 그런 기본 기능들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이제 신기능 설명 다 드리고 좀 더 보완 설명해 주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선택에 대한 것들을 인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면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슬라이드 자료는 PDF로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게 추가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이요. 자, 출제할 지문번호는 체크박스로 다 바꿔 놨고요. 지문 변형 전 유형에 가능하다. 그리고 내용 일치 옵션에서 정답 개수 조절 가능하고 영작 옵션 좀 추가됐다. 또 주제 영작 신유형 추가됐고요. 체크한 그 지문들 선택 동기화되어 있고 현재 탭이 그대로 기억된다. 요게 문제 제작에서의 새로운 기능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망의 자료 제작 요거 하나 하고 교재로 넘어갈게요. 순서상 자료가 다음 거니까요. 자, 자료 제작의 경우는 기존 거랑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뭐가 추가됐냐면요. 요 음성 파일이 대폭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음성 파일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텐데 요거 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만약에 지문에서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학교들, 지문 뭐 암기해서 그대로 쓰는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암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문들을 전부 다 이제 음성 파일로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목소리 선택은 기존에 있었죠. 자,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목소리가 일단 이렇게 한 열 몇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몇 가지 샘플을 좀 볼까요? Thank you for reaching out, and I'm truly sorry about the unexpected. Thank you for reaching out. And I'm truly sorry. 요런 식으로 Thank you for reaching out. 샘플 들어보시고 원하는 거를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대박 기능이 뭐냐면 아래에 지시사항이 있죠. 여기서 지시사항을 바꿔주면 똑같은 목소리가 다르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 뭐 좀 활기차게 읽어라, 좀 뭐 진지하게 읽어라, 뭐 좀 장난스럽게 읽어라, 이렇게 뭐 영어도 되고요. 뭐 그냥 한국말 써도 됩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써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읽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대로 그 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 놀랍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해졌다. 이 글을 어떻게 읽을지를 지시해 줄 수가 있다. 놀랍죠. 그리고 이제 좀 대박인 건 뭐냐면 요즘 보니까 그 리스닝 문제가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리스닝 대비 자료를 뭐 기존 거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걸 뭔가 좀 기존 뭐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정 지문을 가지고 리스닝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리스닝의 경우에 그냥 혼자서 다 읽는 거면 괜찮은데 이 남녀 교차 유형 있죠. 다음 마지막 말에 대한 뭐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런 거. 요거 어떻게 하냐? 자, 놀랍게도 그게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만든 기능인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남녀 교차 모드가 있죠. 이거 클릭하면 기본적인 설명이 뜨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여기 예시 밑에 여기 예시가 있잖아요. 즉 지문을 처음 만드실 때, 예를 들어 대기열에 처음 만드실 때요. 여기다 지문을 넣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뭐 문제도 쓸 수 있어요. 뭐 15번. 참고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15번으로 하는 게 더 잘 좋더라고요. 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15번 뭐 다음을 듣고 이렇게 쭉 쓰시고요. 그다음 남자 말은 M으로 쓰고 남자 말 쓰고 여자 말은 W하고 말 쓰고 요거 땡땡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출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샘플이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여기서 음성 파일 출제를 하면요. 샘플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문 볼까요? 자, 남자는 M으로, 여자는 W로. 요게 없으면 그냥 목소리 하나를 읽어버립니다. M과 W로 적어주시고 대사를 쭉 적은 다음에 그 지문을 이 음성 선택해서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5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oney, I was thinking about asking our daughter to sign up for drama camp this winter. What do you think? Why do you want her to participate in drama camp? I think drama camp is helpful for gaining diverse perspectives. How will the camp help her with that? In the camp, she'll play different types of character. 또 쓸만하죠. 남녀가 번갈아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듣기 자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거 활용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그 성우란 직업 얼마 안 남았다 좀 느껴지죠. 요즘 인공지능 워낙 발달해서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성우 정말 대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아주 약간의 좀 그 어색함은 있지만 상당히 많이 따라왔죠. 조만간 정말 인간하고 구분 안 될 만큼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속도 있죠.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도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속도가 단순히 그냥 파일의 그 배속 재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에서 요거 이제 속도 조절해 보시면 뭐 유튜브에서 해 보시면 그냥 빠르거나 느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성우가 느리거나 빠르게 읽어요. 정말 좀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냥 어색하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배속 재생이 아니라 실제 성우가 느리고 빠르게 읽어주기 때문에 요거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또 굉장히 좋은 재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음성 부분 관련해서 좀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래쪽에 지시사항을 이제 새로 적었을 경우에 기존 거 뭐 어떻게 썼는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아래쪽에 초기화 있습니다. 제가 기본 세팅해 놓은 가장 중립적인 음성 읽어주는 거고요. 요거 참고하셔서 뭐 영어나 한국어로 지시사항을 추가하면 그거 자동으로 그걸 적용해서 해당 방식으로 읽는 거 만들어 준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교재 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 제작은
6가지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 6가지를 다 담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원하는 것만 골라서 쓰실 수도 있어요. 6가지가 어떤 방식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작 탭에 가보면요. 일단 하나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 선택 하나 골라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단어 정리의 경우에 그 해당 지문에서 단어를 뽑아주는 건데요. 자, 이게 물론 기존의 자료 제작에도 여기 동의어, 반의어 있었죠. 동의어랑 영영정의랑. 근데 여기 동반이어랑 영영정의는 그냥 단어 뽑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특히 동반이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의어, 반의어가 있는 단어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단어 뜻 달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교재 제작에서의 단어 정리는 말 그대로 어려운 단어 뜻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어느 수준으로 달 것인가 설정 가능하거든요. 중3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달리고요. 고3은 좀 적게 달리고 그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어휘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그런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고1을 기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단어 너무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 뭐 고2나 고3으로 좀 높여도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달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중3까지 낮춰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그 한글 해석의 경우는 기존 지문 밑에다가 해석을 덧붙여주면 그러면 그 해석을 사용합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냥 영어 지문만 있으면 자동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 먼저 제작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한글 해석을 활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요거 먼저 만들고 나서 나머지를 한 번에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문제수를 지금 5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3문제씩 만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테스트 용도로 여러 개를 막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또 무조건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또 사용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서버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3문제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점점 차근차근 배속을 더 올려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완성이 다 됐는데요. 자,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지문 분석의 경우에 일단 여기 그냥 눌러보시면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 보시면 이거 뭐야 싶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뭐야 싶을 수 있죠. 자, 요 내용들이 이제 편집되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첫 번째 지문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교재를 이제 다 만들었죠. 참고로 이거 순서 이거 드래그 앤 드롭 지원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요 교재들의 경우에는 요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요건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교재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 한 개씩 이렇게 조절되지만 교재는 한 번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교재가 위쪽에 오는 게 좀 좋겠죠.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재 하나만 가지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재 제작이 들어가면 이 추출 속도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이라 봐야 한 10초쯤 추가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그냥 문제만 뽑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 교재 이 정도 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이 다이어그램을 얘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교재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본문 정리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문장 번호 붙어 있고 지문 내용 분석이 들어갑니다. 문장 1번부터 2번까지가 어떤 내용이고 3, 4번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내용 정리가 들어가고요. 해당 글에서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주제문 위치하고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주제가요. 그 다음 논리 구조도가 이렇게 도표로 표시되는데요. 요거 상당히 쓸만합니다. 지문 내용 정리할 때 지문 내용 어떻게 흘러가는가, 특히 글 속에 뭔가 대조가 나오면 여기처럼 긍정 효과, 부정 효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전체 흐름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이 핵심 메시지. 요게 정말 잘 나오는데 여기 한 줄 핵심 읽어보잖아요. 요거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거 한 줄 딱 읽어보면 정말 깔끔하게 지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요. 그 아래쪽에 요거 이제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데 요 내용까지 봐두면 선생님께서 준비하실 때도 이거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직접 읽고 이해도 되지만 머리 아프잖아요. 요거 저 같은 경우에 요거 먼저 읽고 시작하거든요. 한 문장 핵심이랑 부가 설명. 특히 부가 설명 같은 경우엔 지문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좀 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외부적인 설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읽어주면 정말 지문 내용의 이해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 학생들도 물론 좋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 만드실 때 요거 한번 참고해서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마다 좀 더 예쁘고 좀 더 정교한 교재가 있으시다면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분석에 좀 도움되도록 요걸 활용해서 본인만의 추가적인 교재를 만들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자, 그럴 여력이 좀 안 된다 싶으시면 요걸 바로 이용해서 사실 교재를 써도 무방하거든요.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요걸 그냥 그대로 웬만한 경우는 그냥 그대로 교재를 활용해도 그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 한글 해석, 기본적으로 해석이 없더라도 기본 그 해석이 여기 위쪽에 문장 번호랑 동일하게 붙어서 들어가고요.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이 좀 위에 가는 게 좋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이 해석이 지문 바로 밑에 여기 해석이 붙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설정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 그 추출 버튼에서 아까 요 세트가 한 번에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선 순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한글 해석을 이렇게 뭐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해서 이렇게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내부의 순서는 요거 고정된 대로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부는 순서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휘. 이 어휘가 아까 말씀드린 수준별 어휘입니다. 요 어휘들을 중3으로 할 것인지 이제 고3까지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어휘를 선정해서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냐면 이제 지문 중에 그런 게 있죠. 단어가 원래 이 단어에서 가장 흔한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뜻으로 지문에 쓰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지문만의 독특한 뜻,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근데 그 단어가 원래 좀 더 중요한 기본 뜻이 있는데 이거를 그 지문만의 특이한 뜻으로 외우면 또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EBS 교재들 거기 단어 정리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미콜론을 활용해서 첫 번째 뜻은 지문의 뜻이고 세미콜론 뒤의 뜻이 그 단어의 원래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 방식 제가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뭐 배제랑 제외는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좀 특이한 뜻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앞쪽에는 그 지문의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뒤에는 그 단어의 일반적인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이 단어의 특이한 뜻만 외우지 않도록 원래 중요한 뜻까지 같이 외우도록 같이 표기가 된다. 이런 디테일까지 단어 정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지문 분석 하나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직독직해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요. 요건 좀 더 저 업그레이드를 좀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문의 직독직해 끊어읽기하고 수식어하고 명사구 덩어리들의 이 대괄호 표시한 거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해석이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어구가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지고요. 이 후치 수식어가 이 소괄호로 표시가 되고요.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덩어리가 대괄호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직독직해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건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준비 중인 게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요거 읽고 이렇게 바로 보는 것보다 이 지문 내에서 좀 더 해설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여기서 단어 뜻은 뭐가 있었고 요 구문이 어떤 게 사용되었고 이런 것들 그거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거까지 준비되면 여기 아래쪽에 해석과 함께 아래쪽에 좀 더 자세한 해설이 붙을 거고요. 뭐 그런 해설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석만 쓸 것인지 당연히 옵션으로 세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독직해 연습하는 거 학생들에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학생들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냥 영어 주고 한글 해석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 좀 시켜본 다음에 조교 선생님이나 제가 좀 보면서 학생들이 문장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거 좀 제가 잡아줄 때 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뭐 자료만 줘버리면 얘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뭐 숙제 문제만 풀어버리면 해석은 제대로 하면서 풀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실제 학생들 보고 써보게 시킨 다음에 그거 한번 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좀 확인하기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작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자, 영작 연습 같은 경우에 자, 요거는 이제 그 옵션으로 요 보기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그냥 이렇게 단어를 줄 것인지 아니면 한글만 줄 것인지 아니면 요 단어를 배열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식으로 할 것인지 요게 다 가능합니다. 놀랍죠? 자,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어디서 가능하냐면 여기 편집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교재 제작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교재 제작 옵션. 여기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문 분석 옵션.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자료를 선생님께서 그냥 뭐 보신다거나 아니면 부교재가 아니라 직접 수업을 한다면
필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뭐냐면요. 자, 제일 앞에 이렇게 지문이 실리잖아요. 여기다가 보통 이제 수업하시면서 여기 필기를 할 텐데 이 줄 간격이나 좀 글자 너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폰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요거거든요. 여기서 폰트 좀 더 이렇게 키워보고요. 줄 간격 한 2줄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되면 좀 더 필기하기 좋은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한 줄 해석 옵션의 정답지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한 줄 해석 요거 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사실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이거 그 전문 해석이랑 동일하잖아요. 이거 하고요. 지문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파일에 지문 10개, 20개 들어가면 이런 거 때문에 좀 페이지가 낭비가 되니까 요거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포함을 꺼두시면 해석지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작의 경우에도 해석을 꺼두시면 이 정답이 안 나와요. 본문하고 똑같으니까요. 본문 보고 채점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힌트 제공 방식 보겠습니다. 요게 단어를 그냥 스크램블로 섞는 방식이 있고 어용 변화 가능한 게 있고 한글 해석만 하는 게 있다. 요거 셋 다 한번 해볼까요? 중복식 각각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분석이 들어가면 시간 조금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한 번 그 지문 분석 만든 거를 한 10분 이내로 또 만들면 또 이렇게 빨리 돼요. 왜냐면 한 번 만들어둔 그 이미지를 이렇게 좀 캐시라고 하죠. 저장했다가도 불러오기 때문에 한 번 만든 걸 또 금방 하게 되면 좀 빨리 나오긴 합니다. 자, 방금 만든 건데요. 자, 이제 지문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 커졌죠. 커졌죠. 수업하기 좋도록 원하시는 이 글씨 크기하고 뭐 폰트하고 색깔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줄 간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마음대로 조절하셔서 이걸 바로 그냥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문장을 그냥 이렇게 쪼개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제가 다음 버전 때 옵션 추가하겠습니다. 지문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문장씩 쪼개서 수업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주는 거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옵션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보면요. 쪼개는 거 다들 원하시네요. 자, 바로 다음 버전 한 일주일 내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작 쪽에 이제 가보면요. 자, 영작 연습 이렇게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나옵니다. 1번 방식이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방식이고요. 2번 방식이 영어 활용해서 하는 거, 어용 변화랑 단어 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한글 뜻만 있는 거죠. 바로 쓰도록. 이렇게 세 가지 원하는 거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또 약간 좀 디테일 들어간 게 이 문장 길잖아요. 이 공간 좀 여기 추가됩니다. 문장 짧으면 한 줄이지만 좀 길면 2줄 추가돼요. 이 쓸 공간 필요하던 학생들이요. 긴 거는 이렇게 좀 커집니다. 좌지문 우해석 그것도 좀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이제 구현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교재를 만들어 출시하는 게 좀 급해서 만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계속 또 업데이트해가면서 추가가 될 겁니다. 방금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쪼개는 거 하고 여기 우측에 해석 바로 넣는 거 있죠. 여기다가 우측에다가 그거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또 업데이트 버전 한 3.1 버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를 숙지하고 이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같이 붙여서 한번 뽑아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지문 만들었고 아까 내용 일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일치 문제에서 그 내용 일치 문제를 요 TF가 싫으신 분들은 요거를 오지선다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 버튼으로 추출 버튼으로 가서 첫 번째 지문 가지고 자, 교재를 위쪽으로 올리고 자, 내용 일치를 초기화 시켜 놓을게요. 내용 일치까지 선택한 다음에요. 다시 편집 옵션 들어가 보면요. 자, 방금 그 교재 부분에서 옵션 한 게 이겁니다. 교재 제작 옵션. 요 문제 옵션도 계속 이제 추가할 예정인데 지금 요것만 있어요. 내용 일치만요. 내용 일치에서 TF를 오지선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하는 거라 금방 나오죠. 자, 이제 한번 가보면 한 번에 여러 페이지를 띄워서 볼까요? 자, 그럼 이 목차를 보시면 이제 본문 정리가 앞에 붙어 있고 내용 일치가 뒤에 붙죠. 이렇게 여기가 4번 나온 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2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문하고 숙제하고 한 번에 같이 이렇게 붙을 수 있고요.
포인트는 제가 관리자라 제 포인트는 제가 마음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쪽에 교재가 붙고 뒤쪽에 지문 이렇게 문제가 붙고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오고요. 지금 여기 내용일치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오지선다로 바뀌어 있죠. 정답이 1개부터 한 4개까지 3개까지면 이제 내용 일치하는 거고, 그다음 일치하는 게 4개 나오면 틀린 거 1개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불일치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정답이 2개면 당연히 2개 고르시오. 뭐 3개 고르시오. 이렇게 밑줄하고 요 볼트체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로 바꿔서 낼 수 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 제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부분도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에 이제 불편하셨던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보다 포인트가 적게 소진된다고 해주시는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뭐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포인트 좀 낮아졌습니다. 기존보다 제가 좀 저렴하게 만들었고, 이거 마지막에 좀 기타 부분에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까지는 뭐 지문의 길이나 뭐 난이도 등등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포인트를 제가 정찰제로 바꿨습니다. 자, 같은 유형 무조건 같은 포인트만 나가고요. 참고로 교재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포인트를요, 메뉴에 보시면 이 도움말에서, 참고로 전 맥이라 이 도움말이 좀 위쪽에 붙어 있는데, 윈도우 버전은 여기 바로 위에 그 메뉴 있는 거 아시죠? 자, 도움말에서 유형별 가격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짠 하고 한 번에 가격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요. 보통은 3포인트고요. 많은 게 4포인트, 혹은 뭐 1, 2 정도. 그리고 무료 있습니다. 무료. 동반이형 문제하고 영역 정의 문제, 요거 무료입니다. 한 줄 아까 그 해석 연습 있죠? 영작하는 거, 이거 무료입니다. 왜냐면 요건 그 한글 해석에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 한글 해석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라서 요건 제가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반이와 마찬가지. 한번 그 리스트를 뽑는 게 인공지능이 들고, 요 문제는 그냥 그냥 코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무료로. 이건 빵원입니다. 빵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추가 정보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변형 추가하게 되면 1포인트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지문 길이가 500단어가 넘으면 1포인트 추가, 700단어 초과하면 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게 800단어인가까지가 이제 한도가 있거든요. 그 이상 돼버리면 사실 어떤 분들은 가끔 여기다가 지문을 막 신문 기사 통째로 집어넣는 분 계시는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래서 한 7, 800단어 정도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사실 이 추가 1포인트라고 해봤자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능의 장문 독해 있죠. 43, 45번. 그게 250단어입니다. 그거의 2배 길이까지가 같은 포인트예요. 그거 2배 넘는 정도가 1포인트 추가되는 거니까 웬만한 지문들은 그냥 이 고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3포인트의 경우가 정가가 210원이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구입하시면 뭐 훨씬 싸지고요. 한 문제 200원 정도면 제가 지금 다른 뭐 업체들 거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퀄리티 굉장히 좋고 당연히 훨씬 더 뛰어나고, 그 외 다양한 옵션, 이 정도 문제 유형의 이 정도 옵션 다른 경쟁사는 이거 절대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혜원으로 불러오기, 그 교재 불러오기 모의고사에서 여기 교재는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좀 더 제가 보완 중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문 분석에 좀 내용도 추가되고 할 거거든요. 그거 좀 다 업데이트가 되면 아마 이번 겨울 정도쯤에 제가 전부 다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변형 문제 정혜원의 경우 무료로 불러오잖아요. 아직까지는 변형 문제만 들어있고요. 이 모의고사에 대한 그 교재 부분, 모의고사의 교재 자료는 이번 겨울 중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정혜원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린 교재까지 전부 다 무제한 무료로 다 쓸 수 있다. 정혜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연간 10만 원으로 모의고사의 모든 내용들 교재하고 변형 문제까지 무제한 무료로 쓰고, 당연히 실제 시행될 때마다 실시간 업데이트 바로바로 됩니다. 자, 이제 실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쿠폰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계시면 마지막에 제가 300포인트 쿠폰 드리도록 할 겁니다. 녹화본 당연히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신 분들 전부 다 그 번호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대망의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부 때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기존에 어떤 그 제한이 있었냐면요. 기존 이런 게 있었죠.
지문이 만약에 3개가 있는데 문제를 3문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지문이 3개였으면 문제를 2개만 고르면 이 3개 중에서 랜덤으로 2개를 뽑아서 2개만 만들었고 지문 3개를 가지고 4문제를 못 만들었죠. 이제 됩니다. 그거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같은 지문으로 여러 문제 이제 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 지금은 그 유형 랜덤 선택을 누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문제 수를 몇 개 낼지를 모르니까 요거 누른 다음에 10개 이렇게 고르면 자, 그러면 여기 뒤로 가버렸네요. 이렇게 10개가 배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세 지문을 가지고 10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지문으로 밑주름이 만들기도 하고 같은 지문으로 뭐 빈칸추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중복이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좀 문제가 빨리 나오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 다시 원래대로 이제 끄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게 옵션들을 이거 하나하나 또 이거 바꾸는 거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내가 만약에 모든 문제를 다 변형하고 싶다. 근데 이거 한 개씩 언제 다 클릭하냐. 자, 이것도 옵션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뉴 중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문제 옵션 관리가 있어요. 설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 옵션 관리. 여기 열어보시면 모든 그 문제 유형들 그 옵션들이 한 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요거 클릭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보이죠. 그리고 전체를 초기값으로 돌리겠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기본값 복원이죠. 요거 누르면 전체 그냥 초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면 여기도 바로 그 불 다 꺼진 거 보이시죠? 옵션 버튼에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메뉴가 뭐 빈칸 추론, 추론 등등 각각 다른 옵션들이 있지만 지문 변형은 모든 유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어휘 문제들하고 내용 일치까지를 지문 변형하고 싶은데 한 개씩 바꾸기 귀찮아.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지문 변형 일괄 적용 있죠. 요거 눌러서 지문 변형 선택하시면 이렇게 얘네들만 지문 변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만 해제하고 싶다. 이렇게 3개 정도만 클릭해서 아래쪽에 선택한 유형만 기본값 보관. 이렇게 누르면 3개만 기본값으로 바뀌어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뭐를 설정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전체를 좀 빠르게 바꾸고 기본값 돌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값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영작 같은 게 좀 빨리 만들어지니까요. 어법은 좀 오래 걸리고요. 이런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뭐 순서 삽입이 좀 빠르니까 이렇게 좀 문제를 내볼까요? 9문제, 10문제 해보죠. 이렇게요. 이렇게 출제를 하면 자, 세 지문 가지고 이제 중복해서 10문제를 만듭니다. 자, 현황판 나오고요. 한 22포인트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관리자니까요. 저는 이거 한 번에 만듭니다. 10개 한 번에요. 저는 관리자니까요. 이거 포인트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저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기출문제 관연도 와 이거 2000년대까지 나오는 경우 있다고요? 사실 제가 이거 편집 중이긴 하거든요. 조금씩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출제 중에 안 열리네요. 변형 문제를 제가 뒤에 조금 더 추가했어요. 원래 2019년부터 있었는데 18년, 17년까지 변형 문제 추가했고요. 그 원본 문제도 제가 이번 겨울 방학 때 저희 조교쌤들 좀 시켜서 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뭐 파일 제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 94까지 갈 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겨울 중에 좀 시간 날 때 그 변형 문제도 그 원본 문제하고 그 변형 문제 좀 과거과도 계속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원본 불러오는 건 포인트가 아예 이 정회원의 경우는 정회는 무조건 무료고요. 일반 회원의 경우는 원본 문제 불러오는 게 40포인트, 변형 문제 불러오는 게 200포인트가 사용이 됩니다. 40포인트면 74, 28, 2,800원이죠. 변형 문제 그 원본 불러오는 건 한 3,000원 좀 덜 들게. 변형 문제가 한 세트에 이제 한 200포인트니까 14,000원. 그 정도가 사용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그 정회원 가입해 주시면 그 불러오는 건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에서 TF를 선택으로 바꾸면
그쵸. 선지는 그대로인 거죠. 문제를 또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ETF를 그냥 오지선다로 바꾼 거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내려면 문제를 또 한번 만드셔야 됩니다. 자, 출제가 다 끝났는데요. 자, 실전 모의고사 가보면 자, 여기 지문 번호하고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1번인데 내용일치랑 빈칸 추론하고 영작 2까지 이제 이런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같은 지문 가지고 여러 문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된 게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게 완전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문 번호 쪽에서 이쪽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정렬 버튼이 있어요. 정렬, 오름차순 이렇게 지문 번호 순으로 뭐 내림차순. 그리고 이거 원래 있었던 건데요. 모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게 뭐냐면 이거를 유형별로 묶으면 좀 더 깔끔하잖아요. 영작끼리 뭐 주제끼리 이렇게 그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유형별 정렬 요거 누르면 유형끼리 묶여요. 이렇게 유형끼리 좀 풀기 좀 수월하게 유형끼리. 그러면 이 유형끼리는 어떻게 순서 정하냐? 여기 보시면 유형별 정렬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요. 요거 설정해 두시면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요거 해 놓으시고 뭐 초기값도 있고요. 요거 설정해 두시면 여기서 유형별 정렬했을 때 그 유형대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실전 모의고사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박 디테일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요거 좀 더 보면 좀 극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유형별 정렬하면요. 깔끔하게 이 유형별로 이렇게 싹 모이죠. 유형마다 같은 유형끼리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또 한 번 10문제 만든다. 이렇게 전체 12지문 중에서 랜덤으로 10개를 뽑아서 한 세트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상태로 또 한 번 출제 시작을 누르면 기존 버전까지는요. 가끔 중복이 나왔어요. 같은 지문하고 같은 문제가 중복될 때가 있었죠. 그거를 다 걸러냅니다. 요거 대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출제 시작 누르면 이 오토 QM이 지금 이 파일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다 읽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실전 모의고사의 조합을 다 읽어서 중복을 다 배제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일이 새로운 걸로 바뀌면 거기서 검사하겠지만 이렇게 한 파일 내에서 1회하고 2회 있으니까 여기 짝지어진 지문들 요 문제 지문으로 이 유형 만든 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겹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 번 만들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계속 연습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마지막 직보 자료로 모의고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게 수동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자, 수동 실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은 그냥 랜덤으로 여러 개 요즘 말로 뭐 무지성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만들기 좋았던 것들이고요. 여기 낙서가 하나 돼 있어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이상 낙서가 들어갔네요. 여기 하고 자, 아래쪽에 수동 출제 버튼 누르시면 자, 요게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 출제할 문항 수를 그냥 숫자를 정하겠는데요. 요게 이제 귀찮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문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5문제 만약에 이렇게 고르면 5문제가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또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거 귀찮잖아요. 이거 귀찮죠 이거. 그래서 뭐가 추가됐냐면요. 자, 수동 실무에서 다시 실전 모의고사 탭에 수동 출제 들어가서 아예 시작할 때부터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 내가 다 내지 않겠다. 이 중에서 요거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골라서 확인 누르면 그렇게 세팅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해서 직접 고르는 그 수고가 필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내가 더 추가하고 싶다. 더 하면 추가됩니다. 이렇게요.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삭제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걸 여러 문제, 10문제, 20문제 만들다 보니까 가끔 지문이 뭐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저 앞쪽에 골랐나 안 골랐나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은 저 위에 고른 거예요. 빨간색은. 만약에 또 고르면 같은 지문 가지고 이게 중복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휘 유형을 바꿔주면 되겠죠. 다른 걸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른 거 고르면 이게 까만색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기존에 고른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중복을 넣든 넣지 않든 내가 알고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원하는 경우에 위쪽에 랜덤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버리면 랜덤으로 섞여버려요. 랜덤으로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랜덤 가능한데 이건 랜덤보다 내가 좀 더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좀 더 정교하게.
그래서 요 지문을 가지고 요 지문은 뭐가 좋을지 내가 읽어보면서 요건 추론 문제가 좋겠다. 요거 뭐 제목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문을 보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문 번호만 있으니까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지문이었는지 잘 또 기억 안 나거든요.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여기 왠지 번호 가시면 지문이 뜹니다. 이렇게요. 지문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지문이었는지. 이렇게 해서 요 지문의 경우는 뭘 하면 좋을지 이거 보고 여기는 뭐 주제 문제, 뭐 추론 문제 이렇게 가능하고요. 더 대박인 거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걸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불편한 걸 다 개선하느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뭐냐면 자, 원래 이게 34번 문제였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뭐 바꾸고 싶다. 약간 뭐 단어를 바꾼다거나 특정 부분 바꾼다거나 약간 지문을 바꿔내고 싶을 때 여기 연필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요게 뜨거든요. 여기서 이게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지문에가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된 거 이렇게 수정되면 표시가 되고요. 참고로 요거는 그 대기열과 별개입니다. 여기서 바꾸더라도 그 대기열 지문에 있는 거 안 바뀌어요. 이번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만 바뀝니다. 필요한 경우에 뭐 어떤 뭐 약간 오타가 있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오타 있을 때 이것도 다시 이거 끄고 대기열 가서 수정하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바꾸면서 필요한 거 바로 고칠 수가 있고요. 난이도 선택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옵션도 대박인 게 자, 기존도 여기 옵션 있었습니다만 기존 버전에서 옵션은 예를 들어 추론 옵션을 바꿔놓으면요 이 모든 추론에 다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젠 이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여기 이런 버튼 제가 또 추가한 게 뭐냐면 1번 추론 다 쓰고 싶을 때 1번 유형 전체 적용 하면 다 추론되거든요. 여기서 옵션 들어가서 이걸 정답 2개로 하고 지문 변형하고 이렇게 확인. 이거만 옵션 들어갔죠. 두 번째 문제 추론인데 그 옵션 안 들어갔어요.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정한 옵션은요. 아까 기본 옵션이 있죠. 이 옵션 관리에. 이거랑 별개예요. 여기에서 추론이 지금 보시면 여기 추론 안 바뀌어 있죠. 기본 값으로. 여기 설정한 것들은 문제마다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문제마다 개별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왜냐면 제가 문제 내다 보니까 요 지문은 지문 변형하고 싶고 요 지문은 그냥 그대로 내고 싶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지문 변형했고 요 지문도 변형하고 요건 좀 길게 해서 뭐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개별적 세팅이 들어간다.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보 자료 만드실 때 아주 정교한 모의고사 세트 문제 만들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도 가능하냐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자, 학교 유형에서 만약에 자, 앞쪽에는 뭐 여기 밑줄 의미, 그다음에 함축 의미 2번, 3번, 추론 문제 4번, 5번, 빈칸 추론 뭐 6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의 세트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한 10개 해볼까요? 8번, 9번, 10번까지. 뭐 어법 문제도 내고 영작 문제 1번, 영작 문제 2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가지고 여러 개를 내고 싶다. 아까 앞쪽에서 그 자동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 개를 낼 때 다 랜덤이었잖아요. 지문들도 랜덤으로 뽑고 유형도 막 랜덤 뽑을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고정해 놓고요.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 프리셋이 있죠. 여기다가 예시 1 저장 이렇게 해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세팅 값이 전부 저장이 돼요. 참고로 옵션까지 저장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옵션 이렇게 해놓으면요. 1번하고 2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드 버전 이렇게 골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시 1 저장 덮어섰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뭐가 가능하냐? 다시 이제 껐다 켜볼게요. 자, 한 세트를 만들고 새로 만드실 때, 새로 10개를 만드실 때, 자, 이 기본 값이잖아요. 여기서 방금 저장한 거를 불러오면 자,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의 난이도의 옵션까지 그대로 복원이 되고 이제 뭐 하시면 될까요? 지문만 랜덤 바꾸고 출제하면 돼요. 이렇게 지문만 바꿔가면서 내면 같은 유형대로 이 지문만 바뀌면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세팅한 상태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 개 낼 수 있다. 요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세팅 좀 오래 걸리잖아요. 지문 다 골라야 되고 문제 골라야 되고 좀 한참 힘든데 이거 다 골랐는데 실수로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를 랜덤 이렇게 바꿨는데 실수로 꺼버렸어. 혹은 문제 출제 중에 이게 멈췄다거나 뭔가 오류로 꺼져버렸어. 이거 골 때리지 않나요? 이거 기껏 다 세팅했는데 꺼져버리면 이거 골 때려요.
자, 새로운 기능 뭐가 있냐면요. 자, 다시 문제 출제 들어가서 실전 모의고사의 수동 출제. 여기 밑에 기존 모의고사 복원 버튼이죠. 이 복원 누르면요. 방금 거 복원됩니다. 방금 세팅한 거 그대로 복원돼요. 그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출제를 이거 취소하든 출제 시작을 하든 이 기본 값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꺼지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실전 모의고사 수동에 복원 누르시면 그대로 복원된다. 이것도 이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실전 모의고사에 이 추가된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요 expert questions 여기서의 마지막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기서도 그 지문 번호를 텍스트로 하는 게 좀 헷갈려서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요게 추가됐습니다. 표지 추가 삭제 수정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표지대로요. 그리고 내지 서식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내지 서식. 요 교재 제작과 문제 옵션 설명드린 거고요. 저 위에 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추출할 지문 번호들 그대로 이렇게 체크박스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 옵션 들어가면 여기 기본 표지 있잖아요. 이거를 추가할 수가 있어, 원하시는 대로요. 한번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만들어 보죠. 지금 여기다가 자, 표지 샘플. 자, 원하시는 뭐 이미지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글씨 크기 뭐 원하시는 대로 다 설정하고.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요거를 샘플로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지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샘플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짜잔. 자, 추가됐죠. 요거 추가됐습니다. 방금 만드신 거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표지 미리 보기가 안 나오고 그냥 파일명만 나올 거예요. 요거 좀 더 제가 수정해야 되는데 제 건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 미리 보기가 이렇게 추가되는데 지금 배포 버전은 그냥 파일 이름만 나옵니다. 요게 배포 버전으로 좀 추가하기 좀 까다롭더라고요. 좀 연구 중이고요. 일단 여기 파일명 나오는데요. 자, 요걸 한번 제가 표지 선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고르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거 설명드리죠. 요건 지난번에 이미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단 나누기. 요거 누르면 이거 좌우로 구분돼서 그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다단 2개가 나와지고요. 또 요거 원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지문의 테두리를 빼달라. 그게 좀 더 보기 좋은가 봐요. 지문 테두리 이거 있는 게 기본값인데 테두리 뺄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뭐냐면요. 이 지문 번호가 기존까지는 지문 번호가 요게 사용됐죠. 25-10- 이런 것들. 근데 요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가 좀 번거로울 수 있냐면 정답지에서 정답 찾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정답지를 볼 때 정답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25-10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그냥 1, 2, 3, 3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여기를 바꿔볼게요. 표지 요거 하고 아까 다단과 테두리 없애고 지문 번호 숫자로 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또 대박 기능 뭐가 있냐면 가끔 하나의 파일에 문제를 많이 넣은 경우는 막 페이지가 막 1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 복사기에서 그 스테이플 찍을 때 이게 100페이지 많이 넘어가면 스테이플 안 찍혀요, 자동으로. 그죠? 또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지 분리가 가능합니다. 요거 선택하면요. 파일이 자동으로 2개 만들어져요. 문제지랑 정답지랑.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추출해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지문 번호에 체크는 했지만 뭔가 문제 만든 게 없으면 현황판에 뜹니다. 요거 내용 일치 중에 아까 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추출 안 했다고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결과물을 보면 여기 정답지가 따로 있죠. 먼저 문제지부터 열어보면요. 방금 만든 거 이게 표지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요건 약간 좀 제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는 요 다단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지금 표지까지 다단돼 버렸네요. 방금 만든 표지가 여기 붙고 여기 다단 들어가 있죠.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2개로. 그리고 이 지문 네모 박스가 안 들어갔죠. 네모 박스가요. 그리고 위에 번호가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답지도 보시면 정답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죠. 정답지를 보면 여기 1번으로 나오죠. 이렇게요. 좀 더 보기 편하게 번호가 1번으로 나온다.
자, 이러한 옵션들 추가됐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게 마지막 추출 기능에서의 그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추가된 것들 마지막 자잘한 것 좀 설명드리고 이 전체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마치면서 마지막 제가 그 동영 문제에 대한 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자잘한 기타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 이게 프로그램의 단점이 이게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켜지기 때문에 가끔 와이파이 없이 그냥 노트북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당장 이제 편집만 뽑아서 이제 인쇄하면 되는데 지금 이동 중이다, 택시야, 지금 지하철이야, 뭐 차야. 근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 물론 또 핸드폰 가지고 또 저 아스파 켜면 되겠지만 근데 그런 거 안 될 때 편집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없는데 실행하면요, 거기에 편집 모드 실행 버튼이 뜨거든요. 그거 누르면 문제 제작 이런 거 안 되는데 파일 불러와서 추출하는 거 그건 됩니다. 편집이랑 기존 만들어진 것들을 교재로 뽑는 거 이런 거는 인터넷 없이 가능한 거, 이런 버전 추가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별 그 정찰제 요거 실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끔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오류가 있을 때 요걸 제가 항상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면 제가 작업하시는 엑셀 파일 보내달라, 이거 좀 번거로워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뭔가 문의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위에 도움말 중에서요, 도움말 중에 제일 밑에 관리자에게 현재 파일 보내기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요, 이런 게 창이 뜨는데요. 지금 작업하시는 그 파일이 그대로 여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용 적으시고 그리고 연락 받으실 이메일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 적고 보내기를 누르면 요게 저한테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핸드폰에 그 알람 바로 뜨기 때문에 메일이 오자마자 이거 확인해서 이 파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장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 오류가 있다거나 질문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문자나 카톡 보내시기보다 여기다가 바로 쓰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기 연락처 답변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옵션 관리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것들이라 여기서 설정해서 옵션 들어가면 요거 한 번에 뜨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가격 보는 거 여기 도움말에 가격표 누르시면 요거 뜨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가 자잘한 기능들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 세미나 그 공지사항 보내드리면서 직보 자료 활용하기 가장 좋은 거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실무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가 이 동영 문제 자료인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학교 시험지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동영 문제는 물론 기존에 여기도 동영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여기도요. 자, 기존에 동영 문제 여기 옵션 들어가면 자, 이런 창이 뜨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안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그 학교 문제 유형,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유형도 굉장히 많지만 또 특이한 문제 내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두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문제를 내는 방식이거든요. 여기다가 지문 입력을 하시고요, 문제 입력하고 정답, 해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미리 저장해 놓고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하고 불러오기 기능을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개를 저장해 놓고 대원 1회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해당 유형이 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담당하신 학교 뭐 학년마다 또는 선생님마다 이런 문제를 다 미리 입력을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는데, 자, 기존까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런 유형 골라서 저장 누르고 그리고 동영 문제 여기 문제에서 동영 문제 골라서 출제하시면 여기 지문들이 전부 다 그 유형으로 만들어지죠. 방금 고른 그 유형으로요. 그런데 실제 학교 모의고사라면 뭐 1번부터 5번까지를 특정 유형으로 만들고 6, 7, 8번 어떤 유형 만들고 이거 달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전 모의고사하고 동영 문제를 결합하는 거죠.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기 수동 출제 가신 다음에 뭐 지문 10개 정도 이렇게 골라보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동영 문제로 바꿔요. 동영 문제를 고르는 순간 그 창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 동영 문제 선택 창이요. 여기서 뭐 특정 학년의 특정 문제 불러와서 현재 문제 적용. 두 번째 거 동영 문제 누르고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또 다른 유형 골라서 적용. 이렇게 쭉 세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출제하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 선생님의 유형으로 맞춰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지랑 이거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1번 문제 그대로 입력해 놓고 2번 입력해 놓고 하면 그거 그대로 쫙 세팅해서 한 번에 다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세팅은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것만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 그대로 카피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사실 기존까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기존까지도요. 근데요, 제가 이제 계속 이거 한 2년간 쓰다 보니까 제가 세팅한 그 문제들이 이 샘플이 한 40개가 넘거든요. 그거 여기 누르면 밑에가 쫙 떠요. 그 프리셋들이 여기 눌러보면 여기 밑에 이게 막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요걸 좀 활용하시면 한번 시간 내서 활용하시면 이제 정말 대박 자료를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관리 기능이 뭐냐 눌러보겠습니다. 요게 이번 3.0 신버전 기능입니다. 자, 동영 문제 프리셋 관리. 제가 쓰는 것들인데요. 여기 대원 1 거에서 요런 문제 유형들, 대원 2, 그다음에 뭐 한영 이런 선생님들. 즉 이 쌤 문제를 제가 쫙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다 관리를 폴더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기다가 추가 하나 하고 폴더를요. 여기다가 뭐 특정 한국 학교 1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한국 학교 1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저 한국 학교. 참고로 이거 순서 변경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로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요.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 샘플 1번인데 여기 도움말 버튼 있거든요. 요거 눌러보시면 설명이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샘플이 있습니다. 요거 샘플 사용해보기 누르면 자동 입력이 돼요. 요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지문하고 자, 아래 B는 위 A를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요약본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어휘 문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샘플이고 저장 누르면 여기 샘플 저장이 됐죠. 이거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여기 쪽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드래그 드롭 가능하고요. 요 내에서 순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안에서도 이거 미리 보기 가능하고 삭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별로 학교별 학년별로 문제들을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요게 되고 나면 자, 이제 한번 실제 문제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문제는 4포인트씩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조금 비싸죠. 보통 3포인트인데 동영 문제가 4포인트라 7428 원가 기준 280원이고요. 많이 구입하게 되면 40%까지 최대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 동영 문제 몇 개 더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게 하나씩 번거로워서 여기 1번 전체 적용해버리면 전부 다 동영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영 문제 빨간색은 뭐냐면 아직 그 샘플 입력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옵션 가서 하는 겁니다. 옵션 가서. 옵션 눌러서 여기는 뭐 특정 학년의 특정 문제 이렇게 불러 적용하고 여기도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보자. 여기 2분 걸로 다 만들어 볼까? 2분 거? 2분 거 문제가 제가 많으니까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네 번째 거 빼먹었나요? 뭐 다양하게 해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게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요. 요거 한번 해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 프리셋 이름 이렇게 해서 세팅 1 저장해 두시면 방금 그 동영 문제 입력한 거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요 유형 그대로요. 나중에 지문만 바꿔서 만들면 돼요. 지문만 바꿔서 이 유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출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이제 동영 문제로 그리고 동영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그 마우스 갖다 대면 그 샘플 바로 미리 보기 뜹니다. 어떤 문제인지요. 그래서 어떤 지문을 지금 어떤 문제로 했는지 이렇게 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요 문제를 저 위로 올리고 싶은데 그거 안 됐거든요. 이제 됩니다. 여기 요거 있죠. 핸들. 요렇게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별거 아니지만 요것도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이거 순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순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출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동영 문제도 그 지문 변형 가능합니다. 그거 안 보여드렸네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동영 문제에서도 지문을 바꿔서 동영 문제로 이거 가능하다. 자, 저 같은 경우 10개 동시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가 그러니까 전부 동영 문제로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3문제씩 될 거고요. 다른 그 질문들 기다리면서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존 시험지 같은 게 그 PDF나 아니면 저 이미지로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챗 GPT가 그 이미지 인식 엄청 잘하거든요. 그 챗 GPT한테 그 사진 한 장 그냥 그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거기 넣을 수 있거든요. 이미지를 챗 GPT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항상 중요하죠.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 선물 드립니다. 프롬프트로. 자, 이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타이핑해줘. 여기 그 그대로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가끔 얘가 좀 딴 거 넣거든요. 그대로라고 하고. 요즘 제가 쓰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지를 선생님께 제출하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면 거기에 보내주면 거기 막 필기돼 있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막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 그 프롬프트에다가 펜으로 쓴 것은 제외해줘. 이렇게. 또는 뭐 손으로 쓴 것은 제외해줘. 그러면 뭐 밑줄 뭐 동그라미나 하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당연히. 그리고 거기 가끔씩은 손으로 막 필기해 놓은 거 제외하고 진짜 그 글만 딱 타이핑 해주거든요. 그거 되게 잘해요. 놀라울 정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줘. 그리고 손으로 쓴 것은 무시해줘. 이렇게 하고 사진을 주면 챗 GPT가 그대로 타이핑해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 동영 문제 샘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서 동기화,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지문 가지고 문제 여러 개를 만들 때 지문 한 번만 나오고 이제 여러 문제가 아래쪽에 붙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가 아직 저도 이제 생각 중인데 제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추출 방식이 지금은 유형별이잖아요. 챕터 1이 내용일치, 챕터 2가 뭐 이제 주제, 챕터 3가 뭐 빈칸 추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바꿔서 21번 지문으로 주제 내용일치 추론 쫙 나오고 22번으로 뭐 주제 뭐 쫙 나오고 이렇게 이 지문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문은 한 번만 넣고 문제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거 제가 준비 중입니다. 지금 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아마 이번 겨울쯤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학교 시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 문제 만들 때도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가끔 한 1지문 2문항 이런 거 있잖아요. 지문 1개인데 문제 2개 들어있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문제 중에서 자 2문항짜리 한번 보죠. 이런 거 2문항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2개 문항이 요게 지금 한 지문이지만 문제가 2개면 요걸 2문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번호가 2번, 3번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뭐 이 답지 채점하거나 할 때 편할 수 있게 한 지문에 문제가 2개 들어가면 2문제로 따로따로 인식이 된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 부분에 번호를 1번, 2번 적어 주셔야 얘가 인공지능이 만들 때에도 1번, 2번 똑같이 이제 만들고요. 그건 이제 결과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40% 할인은 그 포인트를 구매할 때 그 가장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추가되거든요. 포인트 구입은 여기 프론티어 잉글리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데요. 여기 스토어 들어가시면 다량 구매 시 이제 이 최대 5,000포인트 구매 시 이거 40% 2,000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요거 구입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100포인트 기준으로 500, 1000, 5000 이렇게 해서 추가 50, 200, 2000까지. 요게 10%, 20%, 40%죠.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에는요. 단어를 한 줄 영작 연습에서 단어를 청킹으로 그거 제가 좀 고민해 보면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쪼개지는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무조건 쪼갠다기보다는 뭐 명사구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동사구 같은 것들, 전치사구 같은 것들을 그냥 하나의 청크로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 다음 프로젝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사항 언제든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쓰시면서도 거기에 질문하는 아까 기능이 있었잖아요. 거기 설정에서 도움말에서 관리자에게 현재 파일 보내기. 거기다가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 제보해 주시면 건의사항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제보를 해주세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죠. 요게 딱 요렇게 되어 있어야 인식되거든요. 1점하고 2점하고 정답도 1점, 2점 이렇게 해설 1점, 2점 이렇게 해야 이제 문제가 두 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1 괄호 안 되고 1점, 2점일 때 1점 띄고 이렇게 2점 띄고 요거 도움말에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요. 여기 도움말이 아니네요. 이거 여기 도움말에서 동형 문제 복사기에 도움말 들어가면 여기 써 있거든요. 주의사항 2번에 문제 번호가 1점, 2점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인식되는 거고요. 반대로 문제 번호가 아닌데다가 1점, 2점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1 괄호 이런 거 쓰시고 1점, 2점 요건 문제 번호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의사항이 지문에 이제 요 빈칸은 괜찮은데 이 지문에 밑줄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 창 자체 한 개점인데 여기 밑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밑줄을 괄호로 대체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샘플 문제를 좀 볼까요? 여기처럼 원래 이제 문제가 윗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이런 건데 여기 윗글에 괄호한 부분으로 제가 바꿨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A, B에다가 이렇게 괄호, 대괄호 이겁니다. 대괄호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밑줄 대신에. 요게 나중에 실제 그 익스포트 하시면 밑줄로 바뀝니다. 자, 밑줄이 인식이 안 돼서 왜냐면 그 챗GPT가 그 텍스트를 이렇게 전송할 때 그 밑줄 같은 포맷이 그걸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줄 대신에 이렇게 괄호로 바꾼 거고요. 나중에 이 괄호로 나온 것들을 익스포트한테 밑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인트의 그 사이 금액 7만 원과 35만 원 사이 금액 그거 제가 한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이 갭이 좀 크군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밑줄 대신 괄호로 쓰자. 두 번째가 한 지문에 여러 문제 들어갈 경우는 1점, 2점으로 구분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출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약간 실패된 건 지우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지문에가 문제가 두 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3회 참고로 실전 모의고사는 왼쪽에 있는 지문 번호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 세트가 들어있는 거니까 왼쪽 체크랑은 무관해요. 실전 모의고사 3회는 요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뽑아보죠. 자, 아까 그 표시 나왔네요. 이거 정답지고 지금 정답지도 보시면 여기에 그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죠. 1번, 2번, 3번으로 쪼개져서 두 번째 지문을 두 문제로 쪼개서 인식했습니다. 자, 문제지의 경우에도 1번, 2번, 3번으로 위엔 자동으로 이게 붙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번, 3번까지 이렇게 두 문제로 문제 번호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세트 문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형 문제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이게 아마 다른 학원 자료나 다른 그 인공지능 변형 문제하고 가장 좀 차별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이걸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거의 다 사실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자, 동형 문제 활용법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상 이런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제가 항상 한때 존경했던 애플의 창업자인 그 스티브 잡스님께서 항상 마지막에 이런 거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One More Thing 해서 뭔가 놀라운 거 하나를 좀 보여주셨죠. 그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명 다 드렸지만 마지막 놀라운 One More Thing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자, 큰 겁니다. 진짜 큰 겁니다. 요거 제가 정말 오래 준비했고요. 요걸 드디어 제가 이거 사실 같이 공개하려고 이 3.0 좀 공개가 늦어졌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대박.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뭐냐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사이트 주소가 떴습니다. 지금 접속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서 바로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일단 같이 해보죠.
자, autoqm.net입니다. autoqm.net 들어가면요. 자, 로그인 창이 뜰 텐데요. 그거는 기존 그 프로그램 그 아이디랑 동일합니다. 기존 그 프론티어 잉글리시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그 아이디 동일하고요. autoqm 웹 버전입니다. 자, 아직은 베타입니다만 출시가 됐습니다. 와, 박수. 드디어. 이거 진짜 오래 준비했습니다. 자, autoqm 웹 버전. 자, 이거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는데요.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출시가 되긴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요. 자, 아직은 100%다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 아직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기존까지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자, 요거는 이제 뭐에 쓰면 좋냐? 요거 활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 가능하고요. 들어가 보시면 될 겁니다.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이 한 문제 제작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면요.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이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제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다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려워서요. 그래서 다른 분이 처음 뭐 쓰려고 하더라도 막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쉬운 거 할 수 있도록 이 제일 첫 번째 메뉴에 한 문제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말 그대로 딱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위에 지문 입력하고 문제 선택하고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제가 샘플 여기 버튼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이 수능 문제 하나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무료입니다. 샘플은요. 요거 참고로 변경하시면 이 포인트 들어갑니다. 변경하시면요. 참고로 포인트 그대로 연동이 되고요. 이거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버튼 누르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뭐 문제 밑에 있는 거 제가 지워 볼게요. 여기서 어휘 1단계, 뭐 어휘 3단계 뭐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한 3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문제 생성 누르면 자,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다 무료입니다. 이 샘플 사용하는 건 무료고요. 다른 지문들은 동일한 포인트가 사용됩니다. 자, 요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켜놓고 그냥 꺼도 돼요. 이거 창 껐다가 켜도 이어서 됩니다. 창 끄고 이동했다가 켜시면 얘가 만들고 있어요. 뒤에서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만들고 있다가 다 되면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냥 껐다 켜볼까요? 이거 껐다가 켜도 당연히 모든 세팅 값이랑 모든 지문 다 서버에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접속하셔서 약간 느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약간 좀 느려지네요. 왜냐면 아직 그 베타 상태라서 아직 서버가 이렇게 좋은 서버까지는 아닙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 생성 중 돌아가고 있죠. 자동으로 다시 뜨면서 기존 거 이어서 갑니다. 요 로그인은 기존 아이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확실히 느려졌어요. 지금 많은 분 접속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제 서버를 좀 용량 큰 걸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 좀 작은 서버였는데 끝나고 좀 큰 걸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지고 있죠. 자, 아직까지 이제 뭐가 안 되냐면 그 기존처럼 엑셀 파일 하나에다가 온갖 지문들과 문제 유형 통째로 넣어서 이제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길 지금 제작 중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이라 안 되고 요 한 문제 제작 요게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수업 준비하시면서 지금처럼 그 숙제를 통째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숙제를 다 만들 필요 없이 딱 지금 한 문제만 만들어서 바로 쓰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오토QM 가지고 뭐 지문 편집하고 이런 거 말고 문제집 만드는 거 말고 그냥 내가 별도의 시험지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토QM으로 만든 문제 하나만 딱 복붙해서 넣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좋은 게 이거거든요. 한 문제 제작. 여기다가 바로 지문 입력하고 버튼 누르고 이거 생성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프로그램 켜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잡수도 청중한테 와이파이 끄라 그랬다고요? 느려진다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접속한 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아직 이게 좀 베타 버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다 입력하고 밑에 이제 이렇게 한 개 나왔죠. 지금 1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하고 정답 해설 또 따로따로 복사 귀찮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복사 버튼 있거든요. 요거 제가 샘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나가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 복사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시면 요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게 기본 여기 그 서식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그 밑줄까지 같이 그 가져가집니다. 그래서 2번까지 나오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제 컴퓨터 내에서 돌리면 빠른데 지금 여러분이 몰리시는 바람에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가령 밑줄 같은 경우가 여기 복사 누르면 여기서 복사한 대로 그대로 붙고요. 딱 하나만 샘플로 만들고 바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에 좋도록 만든 거거든요. 별다른 뭐 메뉴 뭐 버튼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 들어와서 지문 넣고 누르고 버튼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거 일단 지금 당장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요 서버는 제가 바로 끝나는 대로 업그레이드 좀 하겠습니다. 좀 비싼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돈이 나가서 테스트 땐 좀 저렴한 거 하고 있었는데 몰리니까 느려지고 있네요. 만약에 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취소 가능하고요. 뭐 기다리고 있으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위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면 바로 다운되거든요. 요거 누르면 바로 다운되죠.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아직 뭐 표지랑 기본적인 그 세팅 옵션 같은 건 아직은 구현이 안 됐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 문제하고 정답이랑 해설 요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직 동시에 여러 문제 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됩니다만 준비 중입니다만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프로그램을 컬 필요 없이 그럴 때 요거 이용하시면 진짜 당장 쓸 수 있으니까 서버 다운된 것 같아요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게 또 가능하냐면 요거 그 편집기 요건 100% 구현됐습니다. 오토QM상에서 편집기 강력한 기능 있는 거 아시죠? 요거 이전 세미나 때 했었던 건데 요거 사용법은 그 홈페이지에 설명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요건 그대로 똑같이 작동됩니다. 여기서 편집기가요. 그리고 그 문제 그 지문 관리 요게 쉽게 말하면 그 대기열인데 요게 지금 문제 만드는 게 안 되지만 요건 되거든요. 요거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면 지문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굉장히 편리하게 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번 겨울에 이거 완성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웹 버전에 대해서요. 일단 지금까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 한 문제 제작에서 간단하게 한 문제만 만드는 거 요거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요것도 조만간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 프로그램 버전 이상으로 좀 더 좋은 버전 제 외부로 만들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그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린 질문 중에서 그 동기화, 즉 컴퓨터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 하나에다가 그 동영 문제 세팅 다 해놨는데 다른 거에다 또 하기 번거롭잖아요. 자, 그거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도 필요하시면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그 설정에 보시면 여기 그 백업 파일도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설정에서 백업 파일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말 그대로 기존 파일들의 백업이 있거든요. 요건 날짜가 2주일인가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무한정 쌓이는 거 아니고요. 파일에 뭔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백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작업 중에 뭐 잘못 건드렸다거나 뭐 에러로 좀 파일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여기 메뉴의 설정에서 백업 파일 보기 여기 들어가면 이 백업 파일 있으니까 요거 그냥 하나 복사한 다음에 제일 끝에 숫자 붙은 게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요걸 열어보시고 이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동기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백업 파일에서 그 한 단계 상위 폴더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맥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그 이전 폴더로 가는 버튼 왼쪽에 화살표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요 백업 파일 폴더의 그 이전 폴더. 그 이전 폴더로 가시면 요러한 폴더 뜨거든요. 뭐가 많이 있죠. 요게 이제 세팅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 기능이 동기화 기능이 좀 뭐랄까요 편법 같은 거라 조금 이게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정에서 백업 파일 보기. 그럼 이 폴더가 뜨는데 여기서 한 단계 상위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 윗 폴더로요. 그럼 여기 이제 백업 파일 폴더가 있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이름 순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 copy question presets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쓰는 거라 이 복사본이 있는 거고요. 여기 copy question하고 언더바에 preset.json 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가 그 동영 문제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뭐 USB로 카피하시거나 요 파일을 카피하신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컴퓨터로 가셔서 똑같이 두 번째 컴퓨터도 설정해서 이 백업 파일 보기 한 단계 상위 폴더 이동 여기다가 그 파일을 붙여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기존에 있으시면 덮어쓰기 하시면 되고요.
요 파일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 컴퓨터에서도 오토QM의 동영 문제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여기 다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그 컴퓨터까지도 동기화되고요. 요게 이제 웹 버전 나오게 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거긴 다 그대로 모든 컴퓨터가 다 동기화되어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웹 버전은 필요 없지만 지금 쓰시는 분들은 요 파일 이용하시면 동기화가 됩니다. 자,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저기 불러오기 기능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여기서 변형 문제 불러오기 클릭하고요. 지금 확실히 서버가 좀 느려졌어요. 아까 그 웹 버전 이후로. 왜냐면 지금 보니까 계속 문제를 만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서버가 약간 좀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창이 뜨는데요. 자, 왼쪽에서 모의고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번 수능도 제가 업데이트 했거든요. 3학년 11월 수능이죠, 이게. 서버 모니터링 좀 하느라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문제를 만약에 뭐 전체 다 이렇게 한 번에 추가도 괜찮고요. 전체를 다. 아니면 이 중에 쓰고 싶은 것만 18번부터 뭐 19번 이렇게 참고로 여러 개를 선택하실 땐 Shift 키를 누르고 다음 건 누르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Shift 누르고 선택. 아니면 그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 선택되거든요. 요거 그냥 윈도우 기본 기능이라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Shift 누른 채로 하면 한 번에 되고요. 이렇게 선택 항목 추가하시면 이것만 가져와집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모의고사 고르시고 전체 추가할 거면 전체 추가 버튼 삭제할게요. 아니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추가.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가끔 이 시험 범위가 여러 모의고사를 뭐 10문제씩 따로따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4문제, 그 다음에 9월 거에서 이 중에 뭐 이렇게 4문제, 그 다음 또 6월 거에서 뭐 이 3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해요. 이렇게 다 더해서 이렇게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렇게 원하는 것만 고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지금 파일의 그대로. 근데 이게 지금 모든 유형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작업하시는 파일에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게 하시면 파일 좀 약간 좀 뭐랄까 지저분해집니다. 워낙 섞여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저장 기본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저장하라고 뜹니다. 이제 여기다가 파일 하나 저장해 두시면 그럼 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방금 그 문제 이렇게 아까 11개였나요? 이렇게 가져와졌죠. 여기 보시면 문제가 쫙 다 유형마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반 회원분 같은 경우엔 불러오기 한번 할 때마다 200포인트가 늘지만 정회원 분들은 이게 무제한 사용 가능하니까 모의고사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 업데이트해 놓은 가장 그 과거 거가 2018년인가 7년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학년의 경우 2018년까지네요. 이렇게요. 2학년도 2018인가요? 2학년은 2019까지 있고 이렇게 계속 제가 추가 중인 거니까요. 좀 더 앞에까지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같은 경우 좀 더 과거 그 원본 문제 좀 더 과거까지 있는데요. 원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많이 있을 거거든요. 2014년까지 있죠. 계속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건 변형 문제가 아니라 원본 문제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방학 때 어떤 과제 만들 때 아주 좋은데 예를 들면 뭐 주제 문제만 한 20개 모아다가 숙제로 주고 이런 거 좋잖아요. 방학 때 쓰기에. 내신 때 말고 방학 특강 같은 걸로 뭐 빈칸 추론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설명 드려보죠.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째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문제 유형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1학년 거 2025년 이 빈칸 추론 문제 이렇게 하면 이 모든 25년 모든 모의고사가 빈칸 추론만 다 모여요. 이렇게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오른쪽에 정답률이 있습니다. 또 마우스 대면 이렇게 미리 보기 보이고요. 이 미리 보기 이거 번거로우시면 아래쪽 이거 끄면 안 보입니다. 이거 끄면요. 네, 있으면 이렇게 지문 뜨고요. 정답률이 있기 때문에 정답률 순으로 정렬해서 어려운 것만 40% 이하만 이렇게
추가. 그 다음에 24년 거 가서 또 정답률 정렬한 다음에 어려운 것만 이렇게 추가. 뭐 23년도 들어가서 어려운 것만 추가. 이렇게 쫙 만드신 다음에 여기도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정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새로운 세트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왼쪽에 가져온 거는 기출문제 세트 1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요걸 그럼 뽑아보면요. 여기서 기출문제 세트 1번만 추출하겠습니다. 표지가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말고 원래 걸로 쓰죠. 이런 걸로. 초기화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정답지가 지금 분리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빈칸 문제를 어려운 순서대로 다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풀어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정답지에 가보면 여기에 정답률하고 심지어 선택 비율까지 있습니다. 선지 선택 비율. 요거 나중에 수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해석이랑 어휘는 아직 제가 이거 작업 중인데요. 아직은 안 나오지만 곧 나올 겁니다. 이것도요. 정답률과 선지 선택 비율하고 출처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신 때보다는 이제 방학 기간 때 학생들에게 뭐 수업하시거나 아니면 숙제로 내줄 때 그럴 때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옵션들은 제가 직접 쓰는 거다 보니까 아마 다른 데서는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이런 뭐랄까 코딩하는 업체들이 만드는 거지만 현장에서 대치동에 직접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는 강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퀄리티나 아니면 퀄리티와 디테일 면에서 다른 업체들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당 유형들만 모아서 숙제 주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를 교재로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교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교재 제작 부분 있죠. 그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문 불러오기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25년 뭐 10월 거 불러오기 한 다음에 그럼 대기열에게 이건 너무 많네요. 헷갈리니까 새 파일로 하죠. 새 파일, 뉴 파일 들어가서 자 로드 누르고 지문 불러오기에서 대기열로 불러오기 저장 하나 하고요. 사실 지문 다 가져와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교재 제작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교재 제작에서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요거 바로 교재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지금 사실 거의 이제 수업은 끝나셨겠지만 마지막 학생들에게 좀 추가 자료로 이런 거 주시고 하면 학생들 혼자서 공부하기 좋으니까요. 뭐 쉬운 지문 말고 좀 어려운 지문만 뽑아서 지문 분석이나 직독집계 같은 것들 이런 거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도 좀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활용하거든요. 제가 교재는 따로 만들지만 교재를 제가 이제 별도로 만드는 거 말고 요걸로 만든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부교재로 줍니다. 마치 학교의 부교재처럼 저희 학원에 부교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따로 만드는 교재에다가 더해서 요걸 부교재로 주고 거기다 문제 좀 섞어서 요 교재에다가 좀 어려운 문제 좀 섞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동형 문제를 섞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같은 그 문제들 있죠. 그 동형 문제. 이렇게 해서 교재랑 좀 어려운 추론 문제 또 동형 문제 한 두세 세트 정도 이렇게를 묶어서 부교재로 만들고 그걸 제 학생들에게 풀고 이제 공부하라고 시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화문 인터뷰 라디오 방송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대화문 인터뷰 그거는 그 동형 문제 복사기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동형 문제 부분은 설명 들으셨나요? 동형 문제에다가 원문하고 어떻게 변형해라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동형 문제 복사기잖아요. 여기서 제가 비슷한 거 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문 변형 후 빈칸. 요게 이제 이미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원래 원문이 있고 실제 출제가 된 변형된 지문이 있을 거잖아요. 뭐 라디오, 뭐 대화문이든 뭐 이런 것들. 그것처럼 여기 왼쪽에 지문란에다가 여기 글씨 보이시죠? 위에다가는 이 original passage로 이렇게 원래 원문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modified passage로 for the ques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 그 출제된 문제 쓰시는 거예요. 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 지문을 좀 패러프레이즈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빈칸을 뚫은 문제거든요. 변형해서 이런 것처럼 원문하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
좀 특이한 뭐 라디오 뭐 대화문 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쓰신 다음에 이런 거를 추가하면 또 굉장히 디테일해지거든요. 동영 문제에서. 이거 도움말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좀 더 정교한 지시가 필요하다면 문제 칸 가장 하단에 이렇게 지시사항을 적으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원래 지문을 하나 받을 것이고 너의 역할은 원래 지문을 이 example에 있는 것처럼 이거 패러프레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랭크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보기에는 블랭크랑 같은 단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원래 지문은 이런 평범한 글이었지만 이걸 뭐 대화문 형식으로 뭐 바꾼 다음에 그렇게 바꾼 지문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동영 문제 내시면 바뀌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문 변형을 좀 특이하게 하시면 이 동영 문제 복사긴 말 그대로 뭐든 복사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래 지문 주고 어떻게 바꿨는지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는 거죠. 원래 지문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설명에다가 적어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잘 안 되시면 따로 그 동영 문제 입력하신 그 샘플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좀 확인해보고 뭐 수정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 다 드린 것 같고요. 아직도 20분이나 계시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업데이트가 좀 없다가 한참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업데이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웹 버전 제가 본격적으로 작업할 생각이라 더 멋진, 더 놀라운 기능들 들어있는 웹 버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세미나 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치는 대로 제가 영상 올려서 그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말고사도 잘 활용하셔서 각자 계시는 곳에서 다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